네, 두 팀 했는데 그냥 열기가 후끈하네요, 벌써부터. 자, 세 번째 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 팀 사랑제일교회 대국민 입장문에 대한 팩트체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플라이의 발표를 맡은 심준보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7세부터 15세까지 가장 어린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명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가짜뉴스 속에서 팩트만을 밝혀내는 어두운 밤하늘을 작지만 밝게 밝히는 반딧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팀원들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활동 사진이고 이 부분도 잠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입니다. 저희는 이 입장문이라는 긴 글에서 팩트체크할 부분을 총 4개 선정하였고요. 자세한 건 하나하나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선정한 팩트체크 결과 표시 기준에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SNU 팩트체크의 완전한 거짓, 약간의 거짓,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완전한 사실, 판단 유보 이렇게 총 6가지의 판단 기준을 따르고요. 피노키오와 같이 그래픽을 통해서 한눈에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저희 팀을 상징하는 반딧불이의 빛의 색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할 부분입니다.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들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정부가 이제 코로나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한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찾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또 예외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찾은 법률에 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맞았고요. 예외적인 기준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전혀 사실 아님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15 총선 직전에 발생한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대형 공연장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자 누적 관람객 8,600명의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라는 문자 외에 강제 검사나 강제 자가격리를 안내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오페라 유령 공연이 이루어졌던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화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1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128명의 프로덕션 스태프와 배우는 2주간 자가격리와 4월 1일 오후 3시 해당 시설 방역 완료 및 폐쇄 그리고 인근 지역 방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람객에게 문자 이외에 자가격리,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관할구청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2m를 넘어서 5m 이상이었고요.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비말이 전파됐을지를 여부를 확인을 해서 관람객에게는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저희는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와 오페라 유령 공연장에 다른 조치를 취한 원인은 두 집단의 방역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연락을 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깊게 찾아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결과는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너만 몰라 TV에 업로드된 동대문 45번째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던 지난 27일 사랑제일교회 현재 주차장에서는 이라는 영상에는요. 야외 예배 중 다닥다닥 성도들이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을 당시의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는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리해본다면 오페라 유령 관람객들에는 준수한 방역수칙을 지킨 공연장 때문에 조치를 별다로 취하지 않았지만 반면 교회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처럼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의 사실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PPT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거짓이 아니라 절반의 사실로 저희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한 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고 심지어 교회에 수년간 나간 적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검사,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하여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입니다. 이 부분을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서요. 서울시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성북구 보건소 등의 여러 기관에 문의를 드렸지만 모두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인해서 저희의 역량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제 결론을 얻었고요. 저희는 판단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총 누적 검사자 수와 총 누적 확진자 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공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1일 검사 완료자 수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숫자가 자체가 아닌 비율을 발표하여야 한다입니다. 우선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랑제일교회의 검사 완료자 수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완료자 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로 수차례 연락을 해봤는데요. 전화가 현재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인지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완료자 수를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완료자 수라고 이제 특정을 하고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방역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집단 감염의 사례에 관해서는 검사 완료자 수, 검사 비율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현재 승격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게시판을 찾아보니 저희가 많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되지만 저희가 그거를 특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 유보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팩트를 찾는 파이어플라이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플라이 팀 수고하셨고요. 심사평 송영훈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님 정말 훌륭하신데요. 제가 최근에 본 그 연령대 분 중에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발표를 잘하시는 분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 주제를 봤을 때 입장문 전보를 어떻게 할 거지 걱정을 했는데 정리를 잘하셨어요. 네 가지를 이렇게 검증할 대상들을요 정리 잘하셨고 그 다음에 6분이시죠 팀원이. 아니 4명입니다. 아, 4분이세요? 네. 되게 이게 초반에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름 짓는 거나 그 판정 지표 따로 이렇게 디자인 하신 거나. 근데 초반에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중반에 조금 힘이 약해진 것 같은데 일단 그 검증을 할 때 보통 시작이 검색이죠. 검색을 하면 많은 문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뭐 법률안도 있고 뭐 보도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도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 되시면 좋겠는데 아마 다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들은 훌륭하신 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 전화 연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계속 전화 하셔가지고 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전화하셔서 많이 이해하신 것 같고 정리를 잘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많은 자료와 그 검증 자료들이 좀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데이터나 그 실제 그 원 출처를 제시하시면서 이게 이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시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반 힘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중반 힘이 빠진 걸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양수님. 네. 앞서서 이 연령대에서 가장 똑부러지게 발표를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연령대까지 다 포함해서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정말 네 명이 이거를 다 한 건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있고 일정이 굉장히 바빠서 학원을 빠지면서 한 기한이 4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일 전부를 밤낮을 새면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힘을 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학원을 빠져도 엄마가 괜찮다고 하나요? 자식까지 보면 갑자기 걱정이 좀 되는데 너무 잘하셨고 일단은 시각화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마치 정말 워싱턴 포스트의 피노키오 판정을 보는 것 같은 반딧불 판정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송영훈 기자가 이 입장문에 있는 어떤 사실 진술을 하나씩 다 떼어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검증을 일일이 하신 것도 굉장히 독보적이었고요. 무엇보다 블루스케어에 직접 전화하셔서 이게 사실 오페라의 유령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는 배우와 스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객석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상당히 거리두기도 되어 있었고 무대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제 폴리티팩트의 원칙 중에서 이 주제 선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거짓된 정보를 계속 전달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고 궁금해하는가를 이제 원칙으로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많은 팩트체크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게 와우 검증법이거든요. 어떤 명제나 어떤 주장을 봤을 때 진짜? 아니면 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검증해라 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른 심사위원분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서 놀라울 정도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에 그 반딧불이 그 마크를 만들고 아까 화상 그 캡처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내용을 떠나서 처음에 우리 뭐 이런 거 디자인 해볼까? 이렇게 좀 즐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자체가 너무 좀 좋게 보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기도 하고 뭐 좀 꼰대 같은 말이 좀 기특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도 이 정강훈 그 목사 측 광고문에 대해서 한 3-4번 정도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굳이 조금 뭐 그냥 방법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터파크 공연장, 블루스케어 공연장 같은 경우에 객석과 배우 무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그 말을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직접 가봐야겠죠. 뭐 줄자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공연장 대여를 위해서 도면을 온라인에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통해서 진짜 이 말이 맞구나라고 더블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그 공연에 그때 갔던 관객을 저희는 찾아낼 수가 있었어 가지고 그분에게 당일날 어떻게 했냐 문진표 작성해서 좌석 번호까지 다 썼냐 확인해서 이게 공연 기획사 측 그리고 공연장 측의 홍보 멘트가 아니라 실제 그게 수행이 됐구나까지 검증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 말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아까 4일밖에 없어서 만약에 없었으면 뭐 다음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방역 당국 사실 너무 바빠서 저희도 컨택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화를 트라이 해보셨다는 것으로 또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그냥 굉장히 즐기셨고 또 좀 다른 참가자분들에 비해서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도전하신 게 이 대회 자체 취지에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학원에 빠져도 좀 응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